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상이 준비하셨죠? 네, 보궐선거 치르고 나서 한 20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정치권이 그 사이에도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은 또 물밑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있다. 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예, 물밑에서 심상치 않은. 땅 위도 움직임. 분주한데 물밑도 심상치 않다. 그 뭐 다 심상치 않은 건데. 네. 일단 요약을 하자면 돌아온 양정철, 예, 호명된 김동연, 예. 공부하는 윤석열이고 아, 이 뉴스의 비밀, 물밑에서 지진이 나면 해일인데 대왕 오징어는 누구인가? 아, 대왕오징어. 네, 해일이 나기 전에 대왕 오징어가 출연을 하죠. 아, 그런 예. 거예요? 네, 전조동물이라고. 예. 어쨌든 이 중에 대왕오징어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아무래도 3명이니까 3명이면 한 명이 있을 확률이 좀 높아지긴 하겠죠. 그렇군요. 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그 미국으로 떠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벌써 귀국했어요? 왜 그렇죠? 네, 뭐 지난 1월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로 네. 뭐 유학 비슷하게 간 것이죠. 원래는 대선 후보 경선까지 마무리가 되고 네. 대선 본선 있을 때쯤 돌아올 거다 이런 전언이 있었는데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후에 가급적 빨리 들어와라. 이런 주문과 제안을 받고 이르게 귀국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직 그 민주당의 대표를 뽑는 5월 2일 전당대회 직전이라서 더 주목을 또 받고 있는데 다만 당분간 뭐 바로 공개적으로 행보를 한다거나 네.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항상 혼란과 위기에 처할 때는 반드시 이분이 어디선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양정철 전 원장이 주목받는 이유, 이분이 어떤 뭐 기획가, 플래너 이렇게 판을 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고 사실은 어떤 일을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리고 네. 그동안 맡았던 자리들이 내각이라든지 청와대 이쪽에서 일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당에서도 민주연구원 원장 외에는 이렇다 할 당직은 없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전 대표가 중용했던 인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 사이의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양 원장이 개입했었던 선거들이 승리로 끝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략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 네. 또 하필이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는 때는 또 없었단 말이죠. 예. 이것이 이제 혹시 뭐 그 사람이 없어서 졌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네, 있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질만한 선거를 미리 알아본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존재감 이상의 부재감을 과시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어쩌면은 백신 맞는 셈 치고 이번 네. 선거에는 욕심 부리지 말자. 뭐 이런 또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 속내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신비감이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그런 사례가 어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가끔씩 권력에서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설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못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근데 중간중간 국면에서 좀 독특하게 돌파한 적이 있었죠. 서훈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랑 회동하고 사진이 찍힌다거나 네. 예, 자발적으로 찍은 것도 있지만은 언론사에 포착된 것도 있고 그리고 유학 직전인 올해 1월 5일에도 김태년 당시 원내대표하고 최재성 당시 정무수석하고 통음을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마치 그 연예 매체 디스패치에서 포착을 하듯이 예. 더 팩트라는 매체에서 자주 포착을 하는데 예. 예, 이렇게 만났으니까 권력에서 소외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또 대중들은 느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일단 선거에서 이기면 사라집니다. 지난번에 대선에서 이겼을 때도 사라졌죠. 그렇죠. 나는 뭐 이 농공행상이나 이런 데 끼지 않겠다. 이러면 예. 사라졌고 아마 일본으로 떠난 것 같아요. 민주당의 김종인 같기도 합니다. 네, 이기면 사라집니다. 일본설, 네덜란드설, 뭐 네덜란드가 아니라 뉴질랜드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그리고 지난번에 180석을 만든 뭐 이른바 범진보 180석을 달성한 그 총선 이후에도 네. 직을 다 내려놓고 호련히 어허. 떠나자 뭐 이랬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본인의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냐. 두 번째, 위기이기 때문에 어떤 구원투수의 역할로 돌아온 거냐. 예. 네, 그게 뭔지는 화사님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둘 다 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느 걸까요? 라고 양정철 전 원장의 행보는 항상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둘 중에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는 예. 둘 중에 한 개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네.
그럼 어떤 일을 할지는 좀 모호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분이 막후 정치의 대가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래도 뭔가 역할은 있겠죠. 대선 앞두고. 네, 지금까지 행보들을 다시 짚어보면은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도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나 김경수 지사 이런 대선 주자들을 두루두루 만나고 다녔었거든요. 네. 결국에 했던 일은 어떤 특정 계파라든지 주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을 원팀으로 묶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번 대선에서도 청와대 당 대선 주자군 이쪽을 묶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하. 이 여러 가지 목표가 있죠.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네. 두 번째는 문 대통령의 안전한 퇴임길을 확보한다. 세 번째는 당의 화합을 이뤄낸다. 이거 중요한 일 다 있네. 이것을 다 엮어내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고 네. 굳이 좀 과거 사례를 찾자면 2002년에 보면은 대통령 선거 때 소위 동교동계라든지 또 청와대에 있었던 박지원 비서실장이라든지 네. 이쪽에 사실 특정 주자를 밀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근데 사실 여러 가지의 조건을 만들어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기여한 것은 또 맞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의 간접적인 그리고 좀 뭐 특정 인물을 미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좀 높아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또 굳이 하나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어쨌든 외교 안보를 공부를 했단 말이죠. 네. 그동안에 이게 또 어떻게 전략에 영향을 끼칠까? 라고 글쎄 하는 뭐 석 달 공부한 거 가지고 그리고 또 네. 이게 CSIS 아닙니까? 예. 석 달 동안 공부를 할 때 공부의 목적은 명확했을 거예요. 아. 집권 전략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그럴 했을 수도 거기 있겠네요. 때문에 그럴 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단기 속성 과정으로 거기에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뽑아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양정철 전 원장이 사실은 이 정권에서는 분명히 마지막 비서실장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정권 초기부터 사실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뭐 이게 바람직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권의 순장조 역할을 마지막에 할 것이다. 정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워지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 마무리와 안전한 퇴임을 위해서 자기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권에서 역할을 그렇게 끝낼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비서실장은 일단 아니지 않습니까? 유영민 비서실장이 마지막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그러면 양정철 전 원장이 지금 돌아와서 할 일은 결국 정권 재창출에 뭔가 기여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정권 재창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이 더불어민주당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네. 당의 분열을 막는 겁니다. 여기서 당의 분열이라는 것은 대선 과정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대권 주자별로 조직이 나뉘거나 세력이 나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네. 차단하는 것이죠. 아하. 그러면 여기서도 사실은 두 가지 길이 있을 텐데 첫 번째 길은 잘 나가는 대선 주자에 훨씬 더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냐. 예. 그런 기회를 주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겠고 예. 두 번째는 이 좀 더 대선판을 역동적이고 여러 주자들이 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경쟁을 하게 만들지만 그 경쟁이 조직 분리라든지 어떤 분당 이런 수준까지는 안 가게 만드는 예. 그런 판을 만드는 거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예.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래도 후자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예. 화사님과 저의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안정자냐, 균형자냐, 네. 촉진자냐 네네. 이런 역할이 다 중첩된 아주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을 같이 봐야 됩니다. 아. 얼마 전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된 이철희 수석입니다. 예. 두 사람이 콤비 플레이라든지 아하. 이신점심이라든지 이런 플레이를 또 할 수 있다. 예. 양쪽 다 지략가로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두 사람을 좀 묶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그 같습니다. 부분은 제가 이철희 정무수석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예. 프로그램에서 연결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할 거예요. 예, 이것도 그걸 끌어내는 게 이거는 MC의 마쿠 역할 정치는 아닙니까? 마쿠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아, 됩니다. 네. 공개적 방식으로 안 돼요. 가끔씩은 막전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아, 네. 양전 원장이 언론사에 글쎄, 사진 노력은 포착되듯이. 해보겠습니다. 외교 전문가의 말씀을 들으세요. 자, 웬 또 외교 안보냐? 확실히 큰 꿈을 꾸는 사람은 안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바로 또 주목되는 윤석열 총장의 외교 안보 공부 아니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친구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하고 통화도 자주 하고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아, 그분하고 친구십니까? 네, 예, 어릴 저도 잘 때부터, 압니다. 예. 네, 어릴 때부터 친구라고 하고 사실 이명박 정권 말기 때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내서 그렇죠. 보수 계열 이렇게 분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보수지만 네. 굉장히 유연하고 합리적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양측에 그 김 교수하고 윤 전 총장 사이에 그렇게 의견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해요. 이걸 좀 종합해서 보면 예전에 진보 성향의 복지노동 전문가인 정승국 교수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혹시 이제 노선이 윤 전 총장의 정치 노선이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인가?
예전에 안철수 대표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비슷한 얘기했었거든요. 전략이었죠. 네, 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보여지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알려지기로는 언론 보도가 몇 건 나왔는데요. 예. 과거부터 윤 전 총장이 무기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 허허, 그 김종대 별일이네. MC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윤 전 총장. 공통분모가 있네요. 제가 네. 한번 만나봐야 되겠네요. 아, 네네. 그리고 경쟁자입니까? 협력자입니까? 그것도 만나봐야 알겠습니다. 촉진자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최근의 주요 관심사는 반도체 전쟁 쪽이라고 하고, 일단은 대충의 지로는 한미 동맹이 외교의 우선이고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라서 이슈별로 풀어나가야 된다. 뭐 예.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공부에 대해서 김성한 교수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예.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인이 다 알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죠. 예.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까요? 뭘 하려고 공부를 할까? 특히 외교 안보를. 네. 검사 출신. 외교안보는 법치의 영역에서 초월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고도의 정치 행위고 통치 그렇습니다. 행위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법률 고지식하게 배운 분들은 조금 진도가 늦을 수도 있어요. 네네. 예, 자기 고집 때문에.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석에서 윤 전 총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선 주자 플랜 B로 특정 인물을 꼽았다. 네. 그게 김동연 전 부총리다. 이런 얘기가 나더라요. 네네. 사석에서 얘기했다는 게 전원 형태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한 경위는 좀 알 수 없는데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 최근 행보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정부에서 총리직을 제안했다. 근데 본인이 거절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가기도 했었죠. 아니 이분은 주로 거절만 하네. 총선 출마도 거절했고 네. 서울시장도 거절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무총리까지 거절했다. 네. 이거 과연, 뭐죠? 네, 이거 뭘 뭡니까? 뭘 네. 하려고 자꾸 거절만 할까요? 거절을 네. 3번 하면 4번째 뭔가 수락을 할 수 하나밖에 안 있는 남는데. 내년에 있는 그 예. 일일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게 불확실한 것이고 사실 이러다가 김동연 전 부총리보다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의견이 더 많이 알려질 것 같아요. 예. 일단 김동연 전 부총리가 현 정부 인사고 검찰총장하고는 달리 현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한 책임이 또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의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꺼려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어쨌든 또 시기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은 양정철 전 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은 김동연 전 부총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예. 이 세 사람의 움직임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 국회에서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몇 번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는 좀 보수적이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아, 뭐 경제 예, 관료 민주당 색깔보다 약간 오른쪽이 아닌가 네네.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산이 준비하셨죠? 준비된 내용이 있는데 듣고 가시죠.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질책이 있으셨고 겸허히 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직 뭐 종부세는 뭐 현재로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는 입장이 좀 강하고요. 다루더라도 이건 매우 후순이다. 예, 첫 번째는 윤호중 원내대표 목소리고요. 두 번째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오늘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얘기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뭐 어떤 얘기입니까? 네, 민주당이 부동산 특위를 출범을 시키고 오늘 첫 회의를 가졌는데요. 네. 조금 밖에서 보기에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 논의는 배제하지 않는다. 이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임기가 다 돼가니까 당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라고 질책까지 해버렸어요. 아, 이거 센 질책이네. 근데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또 조금 말이 달랐던 것이 종부세는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는 건데 이게 종합하면은 누구도 거짓말을 하거나 충돌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인호 대변인도 안 한다고는 안 한 것이죠. 예. 당분간 안 한다고 했지. 예.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거기다 대고 이제 한다니까요라고 예. 얘기를 한 건데 홍익표 정책위 의장이 하는데 후순위입니다. 뭐 이렇게 예. 정리를 한 셈이 됐습니다. 아유, 종합부동산세가 종합이 안 되네요. 종합이 네. 안 돼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로 계속 당에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한쪽에서는 종부세 대상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예. 다주택자 규제만 하면 되지 뭐 1주택자는 경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불로소득 환수라는 본래 목적
목적이 있고 예. 종부세 대상 범위는 극소수기 때문에 이거를 완화하면은 부자 감세다. 예. 이렇게 해서 또 당 내에서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대출 규제 완화 이야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대출 규제 하나가 아무래도 종부세보다는 더 앞질러 나갈 것 같고요.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이쪽을 타겟으로 한 정책이다라는 건 당내에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주요 지지층 중에 한 명일 수 있는 일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빙하가 준비하셨죠? 이 백신 뉴스의 비밀은 위기를 기회로입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가 만나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듣고 가죠. 오늘 정부는 한국을 방문한 노백스 스탠리 어크 회장과 코로나19 백신의 한국 내 허가와 공급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노백스 백신은 3분기까지 최대 2천만 회분, 연말까지 총 4천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방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목소리 들으셨거든요. 상당히 백신을 많이 확보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대통령 면담 결과 이루어진 결정입니까? 결정이라보다는 이미 노바백스 백신은 이제 들어오기로 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노바백스 백신의 생산이라든가 네. 이 노바백스 회사하고 우리나라의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나은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인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바백스 백신이 임상시험 과정에서 탁월한 면역 효과가 있었고 특히 변이 바이러스 출현한 이후에도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아하. 그리고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보관해서 예를 들면 mRNA 백신처럼 뭐 별도의 콜드체인이라든가 이런 유통 체계의 필요가 없이 일반 냉장고의 온도로 보관할 수가 있다. 게다가 유통기간도 아주 길어서 실제 접종에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하다고 들었다. 야, 그거 굉장히 좋네요. 그 비용이 아주 적고 간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 이렇게 장점을 쭉 나열하니까 네.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좀 좋았겠죠. 기분 좋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보다 노바백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 아하. 앞으로 노바백스를 독감 백신하고도 결합을 시켜서 코로나까지 한 번 접종으로 다 예방 효과를 이제 가지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어떤 협력 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네. 1년 전부터 양사가 협력을 해오면서 서로 배우고 있는데 역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제조 역량이 뛰어난 훌륭한 협력사다. 아하. 그리고 이 백신의 원자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한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또 화답을 하는 그런 화기애애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청와대 아주 분위기 좋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백신이 이제 정상 외교의 중심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의 업무가 돼버렸어요. 결국 이것도 상당한 어떤 기대감이 또 국민들 사이에 확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식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바백스 백신은 합성 항원 방식입니다. 이게 단백질 재조합 방식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네. 이 항원으로 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일부를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합성을 한 뒤에 이걸로 이제 백신 원액을 만들어서 투약을 하는 그런 원리인데 되게 어렵네요. 그렇죠. 네, 저도 뭐 이걸 완벽히 이해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들 한다. 청취자분들 중에도 알아듣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예, 네. 예,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이 방식이 예를 들면 앞서 이제 파이자나 모더나처럼 mRNA 이런 신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이 일부 이제 독감 백신이라든지 비형 간염 백신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 중에 가다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백신에서 실제로 계속 쓰이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바백스 백신은 안전성 문제는 특히 이제 검증이 됐다. 이렇게들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이자나 모더나의 경우에는 기술 이전에 있어서 대단히 소극적이거든요. 예. 신기술이기 때문에 예. 함부로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백신 품귀 현상이 있는 거예요. 지적재산권 보호한다고. 그렇죠. 예. 근데 노바백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술 이전이 용이한 거죠. 이게 엄청나게 뭐 새로운 기술을 쓰는 건 아니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노바백스가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로 안성맞춤인 것이 이게 자체적으로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대형에 해당하는 그런 업체가 아닙니다. 제조업체는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기술 이전 방식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랑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백신 판권에 대해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권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 부자재 공급에만 문제가 없으면
이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공급 물량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조절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용이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이 백신 원액 생산은 올해 말까지 계약이 돼 있고 완제품으로 만드는 완제 충전까지는 내년까지 이 기술 이전 생산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이 돼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올해까지만 생산하고 말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원액 생산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은 내년까지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들이 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 노바백스와 우리의 관계는 상당히 좋은 관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백신도 원액이 있고 그 원액을 다시 실제 백신으로 이렇게 제조하는 과정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백신은 백신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 파이자의 경우에는 이제 파이자나 모더나의 경우에는 원액 형태가 아닌 것이고 노바백스는 원액 형태를 가지고 이제 희석시켜서 쓴다든지 백신마다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원액을 일단 제조하는 게 이 백신의 특징이죠. 그래요? 예, 자몽 주스하고 똑같은 제조 방식이에요. 주스는 주스는 자몽을 갈아서 이제 즙을 내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매실 원액 같이. 자몽 주스를 좋아하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좋아합니다. 자, 언제부터 그럼 공급될 수 있을까? 이 시기가 궁금해지네. 앞서 이제 들으셨듯이 현재까지 우리가 확보한 노바백스 백신이 총 4천만 회분인데 2번 맞는 거니까 네. 2천만 명분을 지금 확보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 중에 3분기까지 2천만 회분, 즉 1,000만 명 맞을 분량이 네. 3분기에 공급된다는 거고요. 예. 나머지는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게 오늘 정부 브리핑의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공급이 되기 전에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일단 식약처라든가 이 관계기관의 허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근데 노바백스 백신은 지금 영국에서 이제 임상 3상을 마친 상태고 영국하고 유럽에서도 허가 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 어떤 결론이 안 났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백신의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허가가 나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순차적으로 허가가 나는 형태로 좀 안전성을 기해 왔는데 예.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허가 절차를 좀 병행하는 걸로 절차를 더 빨리 하는 걸로 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이 원료를 조달을 하고 있는 그 백신인데 노바백스는 어허. 지난번에 미국이 한번 이제 수출 제한이나 이런 것에 이제 이 원자재 문제가 휘말려서 예. 백신 생산이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그러면 있거든요. 원료를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원료는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조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다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지금 초도 물량 생산까지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이렇게 없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후에 혹시 이제 백신 수급에 불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게 예. 앞서 노바백스사의 이 스네여크 CEO가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예. 그게 뭐냐면 이 원부자재 공급이 노바백스에 이제 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예.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줬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우리의 외교력이라든가 이런 게 작용할 측면이 또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글로벌 공급분 생산, 즉 다른 나라에 줄 것으로 이제 좀 원료를 확보한 경우에도 예. 국내 생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노바백스하고 이제 협력하기로 했다. 예.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예. 결국 이 얘기들만 종합을 해보면 노바백스 백신으로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백신의 불안을 예. 상당 부분 좀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상당히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좋은 소식입니다. 축하해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아까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말한 뜻은 뭡니까? 이게 노바백스 측하고 우리하고 특별히 긴밀한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좀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앞으로 노바백스사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이렇게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 네. 아시아 시장 전체의 판권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행사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기대인 것이죠.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훨씬 더 이제 좀 좋은 어떤 국면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 이전 계약의 연장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내년이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백신을 예를 들면 아시아의 다른 국가로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야, 그럼 백신 국산화를 넘어 수출국도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아니에요? 여기에 더불어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예. 국산 이 코로나19 백신, 국내 제약회사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5개 기업이 지금 임상 단계에 진입을 했고 또 연내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잘하면 올해 안에 이거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기대도 커지고 있어서 예. 백신이라는 게 우리의 방역을 위해서도 지금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 이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예. 이게 새로운 우리의 어떤 뭐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좋은 얘기는 다 하시네. 뭐 오늘 백신과 이제 왜냐면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좋은 얘기는 다 뽑아오신 것 같아요.
뭐 나쁜 얘기했으면 좋은 얘기도 하고 네, 날마다 그런 게 좀 있어야죠. 예. 그만큼 노바백스의 어떤 백신의 특성이라든지 또 이것이 개발된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하고 좀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현재까지 백신의 양대 산맥이라고 했을 때 한쪽은 메신저 RNA 방식, 화이자, 예. 모더나 같은 거였다면 다른 한쪽이 아스트라제네카처럼 벡터 백신이었었고 예. 전자는 좀 신기술, 후자는 익숙한 기술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전자는 좀 그림의 떡처럼 되어버렸고 네. 후자 같은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이상들 때문에 차질이 빚어졌거든요. 예. 근데 후자의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익숙함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예.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노바백스가 갖고 있는 제3주자로서의 성격 예. 이런 것들이 또 한국이 처해져 있는 상황하고 잘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 또 축보를 터뜨릴 일이 아니라 이런 위기를 기회로 하되 대단히 신중하게 또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공급 상황이 좋아지면 백신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오늘 나왔죠? 그게 이제 약간의 이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었는데요.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최근에 이제 좀 접종 예약률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백신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예. 상반기에는 지금 백신 접종을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진행을 하니까 대상자에 맞는 백신 그리고 접종 기간, 접종 장소를 지정해서 이렇게 예. 접종을 진행하고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3분기가 되면 백신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좀 가능하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재차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럼 3분기에는 백신 선택권이 보장이 되는 거냐라고 하니까 정은경 청장이 백신이 좀 더 다양해진다는 얘기지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좀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질병청이 또 따로 입장을 냈는데 백신이 3분기에 모더나, 노바백스 등의 5종의 이제 백신으로 다양해진다라는 설명을 준 것이지.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영역에 맞는 그리고 환자들에 맞는 이러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 거지. 예. 그걸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그러나 백신 개발에는 넘어야 될 산도 많다는 점, 이 점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